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이크 파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었고요. 오늘 메이크 파일에 매크로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기 그 구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메이크 파일을 만들면서 중복된 구문을 자주 사용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GCC라는 명령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디펜던시를 등록할 때 하단에도 디펜던시를 동일하게 또 써서 만들면서도 이렇게 중복된 문자열이 자주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크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파일에서 자주 사용하여서 문자열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메이크 파일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먼저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가 무엇을 하는지 문자열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매크로를 선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언한 매크로는 하단에서 이렇게 달러 표시와 함께 사용을 하면은 이 문자열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먼저 메이크 파일에 들어가는 매크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매크로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기 보는 것처럼 네임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는을 쓰고 그리고 그 네임에 해당하는 문자를 입력하는데 이때 쌍따옴표나 따옴표 같은 건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단에 이제 이 네임이 사용된 데를 이제 이 우리가 정의해 준 문자열로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네임을 만들 때에는 관습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 파일 예제를 보면은 이제 대문자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메이크 파일을 만들면서도 주석문을 작성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메이크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주석문을 작성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제일 앞에 이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주석문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이제 작성을 할 때 많은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라인에 걸쳐서 작성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지금 현재 명령어가 한 줄이다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맨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슬래시를 입력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두 라인이 연결되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첫 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정의를 했는데 이 매크로를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때, 참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 매크로를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달러 가로 열고 매크로 이름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사용이 된 부분이 뒤에 있는 문자열로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로 위에서 이제 매크로 이름을 정의를 했는데 밑에서 다른 이름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매크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널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매크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문자열을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코딩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치거나 아니면은 따옴표를 이렇게 치게 되는데 따옴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자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따옴표나 그 다음에 쌍따옴표는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정의할 때는 탭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저번 랩 8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 소스에 해당하는 그 컴파일을 해봤고 빌드를 해봤고 실행을 해봤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랩 8 과제로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 오라고 과제로 제출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작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제 가장 장점이 뭐였냐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떤 것이 보이나요? 이 GCC라는 명령어가 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맨 위에 있는 라인이 매크로를 정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매크로 이름은 보통 우리가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사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cc가 사용된 부분은 gcc로 치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cc라고 선언된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가로 열고 c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make utility를 사용해서 이 make 파일을 실행할 때 치환돼서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make utility에서는 미리 매크로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predefined 매크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령창에서 make 하고 -p 한 다음에 타이프 표시해 주시고 more 해 주시면은 미리 정의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cc라는 것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shell 뭐 이런 것도 정의가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실제로 안에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리 정의된 매크로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ake 파일에서 적용되는 확장자 규칙이라고 하는 suffix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 규칙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명령이나 연산을 수행시키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make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c나 그다음에 .o라는 것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은 .c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는 C 소스 파일이라고 얘가 인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o로 되어 있는 파일은 C 소스를 컴파일한 목적 파일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픽스를 이제 확장자를 보고 만약에 .o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파일명과 동일한 .c 파일을 컴파일해서 .o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확장자 규칙에 의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샵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main.c와 그다음에 main.o 그다음에 guest.o를 목적 파일로 이제 라이브러리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 파일 이제 샵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요. main.o나 guest.o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타겟을 지정하고, 그리고 main.o를 만들기 위해서는 main.c를 불러서 컴파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해서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확장자 규칙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실제로는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GCC를 이용해서 컴파일 하라고 명령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make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은 서픽스 룰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매크로 GCC라는 것을 정의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샵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이 라이브러리를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메뉴.5나 게스트.5는 따로 우리가 타겟을 만들고 그다음에 디펜던시 만들고 명령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확장자를 보고 얘가 만약에 메뉴.5가 없다면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제가 써놓은 gcc-c 그리고 -o 해서 guest.o 한 다음에 guest.c라는 이 구분이 뭐죠? guest.c 파일을 컴파일해서 guest.o의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이 명령을 자동적으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guest.object 파일이나 menu.object 파일을 만들기 위한 타겟이나 명령어, 디펜던시 같은 것을 정의하지 않아도 서픽스 룰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픽스 룰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make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샵이라는 그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한 디펜던시가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파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샵을 만들기 위해서는 gcc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뉴.5를 만들기 위해서 메뉴.c가 디펜던시이고, 그리고 이제 -c 옵션을 줘서 컴파일해서 메뉴.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작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픽스 룰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이제 오브젝트 파일 만드는 부분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make utility가 알아서 실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맨 밑줄과 그 다음에 이제 더미 타겟인 클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도 자동으로 메뉴.5와 게스트.5 그리고 메인.5가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동영상이 끝난 다음에 랩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메이크 파일에 매크로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디파인드 된 그 매크로가 있는 것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픽스 룰을 적용해서 이제 목적 파일은 우리가 따로 명령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해 준다라는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스페셜 매크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메이크 파일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 디펜던시와 그 다음에 이 뒤에 그 라이브러리 써주는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샵이라는 그 타겟을 만들 건데 역시 -5 한 다음에 옵션을 또 샵이라고 주는 이렇게 계속 중복된 그것들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면서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매크로를 정리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스페셜 이제 매크로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주 사용하는 몇 개의 이제 스페셜 매크로를 좀 제가 적어 봤는데 이 중에서 달러 골뱅이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메이크 파일에 이제 타겟을 정하고 그다음에 디펜던시를 입력한 다음에 명령어를 쓰는 형태로 메이크 파일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타겟의 파일명을 가져오는 것이 달러 골뱅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샵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gcc 빼기 그다음에 5하고 여기에다 우리가 실행 파일의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 샵이 그대로 이렇게 쓰여질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 대신에 현재 타겟을 그대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이 이름을 그대로 똑같이 타이핑 치는 것보다는 달러 골뱅이를 쳐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타겟 이름이 변경이 돼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달러 별표가 있는데 달러 별표는 뭐냐면은 확장자를 뺀 나머지 타겟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은 샵에 확장자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이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메뉴.5, 게스트.5 같은 그런 타겟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메뉴나 그다음에 게스트 그 이름만 가져오고자 할 때 달러 별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하고 이렇게 여는 꺽쇠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디펜던시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디펜던시 이름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런 매크로입니다. 그리고 달러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시를 하게 되면은 디펜던시 전체를 불러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파일 빌드를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 하고 실행 파일 이름 쓴 다음에 이 뒤에다가 우리가 라이브러리나 그다음에 메인이 있는 그 C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써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위에서 정의한 이 디펜던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때 달러에 이렇게 이제 이 표시를 해주면 이 디펜던시 전체를 다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타깃명을 변경하거나 디펜던시 이름을 변경해도 그 이름들이 변경된 게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밑에는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이크 파일에 이렇게 길게 써놨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스페셜 매크로를 사용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cc에서 이거 무슨 뜻이죠? 위에서 매크로로 정해놓은 cc, 즉 주cc로 치환이 될 거고요. -5이고 그 다음에 달러 골뱅이는 타겟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샵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달러 이 표시는 디펜던시 전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뒤에 메인.5, 그 다음에 메뉴.5, 그 다음에 게스트.5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매크로 작성법, 그 다음에 이제 서픽스 룰을 적용하여서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는 그 타겟을 만들지 않게끔
해서 이제 메이크 파일을 좀 간단하게 하는 법. 그다음에 스페셜 매크로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cc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놨고요. 매크로는 이제 지원할 그 문자열은 주cc로 만들어 놨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크로를 이제 활용해서 명령 구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샵에 있는 이 타겟을 정해 놨고요. 이 샵의 디펜던시는 이제 메인 C, 그다음에 메뉴.오브젝트 파일, 그다음에 게스트.오브젝트 파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샵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cc는 gcc로 매크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gcc 대신에 이제 cc라는 매크로를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5 옵션을 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스페셜 캐릭터인 이제 달러 골뱅이를 이용해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타겟에 있는 그 문자열을 이제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달러 캐럿은 뭐냐면은 여기 오브젝트 여기 나열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이 일로 이제 직접 그대로 똑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매크로를 4개의 변수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C flags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사용이 되고 있냐면 GCC 다음에 -W, -WAL이라는 옵션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옵션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옵션은 아주 사소하고 모호한 코딩에 대해서도 경고가 나왔을 때 모두 다 출력하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중에서 좀 약간의 문제라도 있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경고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메이크 파일들을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C 빌드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 이 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C의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한번 디버깅하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초기에 C 리뷰할 때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그때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C로 프로그램 숙제가 나온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단계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컴파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나요? gcc -c 해 가지고 인제 하면은 오브젝트 파일이 나오게끔 우리가 컴파일을 했었는데 실제로 C를 컴파일하는 과정, 빌드하는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단계 정도를 거쳐야만 이제 실제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cc-c까지 해서 목적 파일을 만드는 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을 해야지만 목적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cc-c까지 하면은 코딩을 한 소스를 가지고 전처리기를 거치고 컴파일러를 거치고 그다음에 어셈블러를 거쳐서 이제 결국에는 목적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메인을 포함하고 있는 C 코드 소스를 주게 되면은 이제 링크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실제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단계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C 언어로 어떤 뭐 "헬로 월드를 한번 짜 봐라." 그러면은 인제 제일 먼저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확장자는 .c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소스 코드 작성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전처리기 과정을 가게 되는데 전처리기 과정에서는 이제 샵 인클루드 부분과 샵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C 컴파일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 언어에 대한 소스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제 커멘트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인제 샵 인클루드 같은 경우는 헤더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복사해 두고 인제 샵 디파인 문 같은 경우는 치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GCC 컴파일러는 .i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내부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전처리기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이 컴파일러 과정인데, 컴파일러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전처리기가 끝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어셈블러 소스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C 컴파일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어셈블러 코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가 어셈블러 파일을 생성하면서 확장자 .s라는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어셈블러 파일이 만들어진 후에 그 파일을 읽어들여서 어셈블러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파일은 이제 우리가 열어서는 봐도 알 수 없는 언어이고요. 이 오브젝트 파일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링크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여러 파일의 기능들을 합쳐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실행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cc-c라는 옵션을 주고 C 소스를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에는 전처리기 과정, 컴파일러 과정, 어셈블러 과정을 거쳐서 확장자 .o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o 옵션을 줘가지고 실행 파일만 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메인이 포함된 파일이 있다면은 그 메인을 이용하여 이제 결국은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 이제 빌드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는데, 파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뭐 빔이나 아니면 에디터들을 이용해서 소스 파일을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입력값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hello.i라는 확장자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i를 이제 확장자 i를 이제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hello.s라는 파일로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llo.이 확장자 s라는 파일을 가져다가 어셈블 과정을 처리해서 그리고 나서 목적 파일인 확장자 o인 목적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hello와 그 다음에 다수의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합쳐서 hello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처리 과정만 만약에 처리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라는 옵션을 주고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을 넣어주게 되면은 전 처리 과정의 결과물인 확장자 i인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 처리 과정을 거치고 컴파일까지 해서 확장자 s인 파일을 만들어내고 싶으면은 -s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 두 과정을 처리한 결과물인 확장자 .s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셈블 과정까지 처리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c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 앞에 이름과 동일한 목적 파일인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링크 과정까지 해서 실제 실행하는 파일을 만들고 싶다 할 때에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전체 과정을 다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GCC를 이용해서 우리가 -c 옵션을 주면 목적 파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o 옵션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인이 있는 소스 파일과 뭐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실행 파일이 나오는 과정은 실제로 한 단계만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처리 과정, 그 다음에 컴파일 과정, 그리고 어셈블 과정을 거쳐서 링크까지 해야지만 실행 파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C 리뷰를 하면서 CRUD 함수를 만들어 봤었고, 다중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수정해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중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리스트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파일에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저장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들, 이런 함수들을 이제 많이 코딩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할 때 어디에서 에러가 나는데 어디에서 에러 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디버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실행이 잘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버깅을 좀 해야 되는데, 전에는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할 때 이제 중간중간에 프린트 F를 넣어 놓고 이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출력을 해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건부 컴파일, 즉 우리가 매크로를 정의해서 그 매크로가 있을 때에만 출력이 되게끔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소스가 있는데요. 이런 소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전처리 구문인 여기 두 라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매크로, 디버그라는 매크로를 정의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처리 구문을 이용해서 여기 가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디버그가 정의되어 있다면 화면에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샵 if define의 이제 종료인 샵 and if가 이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버그라는 매크로가 정의가 돼 있을 때에만 이게 출력이 되고, 디버그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구문은 출력되지 않고 밑에 헬로 월드만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버깅용으로 출력할 때에는 맨 위에다 샵 디파인 디버그라고 써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디버그용이 아닌 릴리즈용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때에는 저 위에 있는 샵 디파인 디버그라는 걸 없애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계속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내에 매크로를 정의해서 컴파일하는 방식, 매크로를 지우고 컴파일하는 방식은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 즉 조건부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디버깅용으로 만들 때에는 이 뒤에 있는 샵 디파인 디버그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릴리즈용으로 할 때에는 이제 디버그를 위한 출력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따로따로 컴파일을 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이제 디버그 매크로가 정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헬로 월드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버그란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디버그 출력물까지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할 때마다 넣고 컴파일하고 지우고 컴파일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작업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GCC에 있는 -d라는, 즉 이게 이제 무슨 옵션이냐면은 우리가 매크로를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샵 디파인 디버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컴파일할 때 매크로를 정의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건부 컴파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디버그 매크로를 정의하지 않고 실행 파일을 만들 때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헬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t 옵션을 써서 디버그라는 매크로를 정의하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면 릴리즈 버전,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그 버전에 디버그용이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다른 파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테스트할 때는 hello underbar debug를 테스트하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볼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볼 때에는 hello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즉 우리가 컴파일을 해야 되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사용자가 보기 위한 버전과 그다음에 우리 개발자가 이 프로그램이 지금 함수나 아니면 값들이 제대로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디버그용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용을 우리가 할 때마다 GCC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메이크 파일에다가 디버그용도 만들 수 있게
타겟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옵션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CC 해서 이제 GCC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C 플래그스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옵션 무엇이었죠? 우리들 소스 코드에서 조금이라도 모호한 것이 있으면 경고를 출력하겠다 이런 옵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은 사용자가 볼 그 타겟 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디타겟은 이제 샵 언더바 디버그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때 쓰는 그 디버그 버전 그 실행 파일을 이제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디펜던시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매크로를 정의해서 이 세 개의 파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ake 파일을 make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실행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타겟이 실행이 될 거고요. 이 타겟은 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펜던시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GCC 그리고 마이너스 W 그다음에 마이너스 WALL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 해서 실제 실행 파일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셜 매크로로서 뭐죠? 타겟 그 달러 타겟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샵이 이제 리플레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가 이제 달러 오브젝트라는 매크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버전을 우리가 더 만들게 되는데 달러 디타겟이라는 버전을 만들게 되죠. 즉 디버그용 우리가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샵 언더바 디버그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 앞에 마이너스 D 디버그라는 즉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정의해 주어야 될 매크로를 밖에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이 매크로가 정의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출력하고 싶었던 디버그 출력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더미 타겟을 한번 보면은 지금 만들었던 샵과 그 다음에 샵 언더바 디버그 파일을 함께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이 make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이 make 파일을 불러들여서 실제로 컴파일이 되게 하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make를 입력한 후 엔터를 입력하면은 샵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샵을 실행해 보면 이제 사용자가 보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발자가 디버그용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make 한 칸 띄고 샵 언더바 디버그 이렇게 해서 이제 타겟을 부르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샵 언더바 디버그는 D 타겟으로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D 타겟을 가보면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D 디버그라는 이 옵션이 들어가면서 매크로가 정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샵 if define을 이용해서 디버그라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출력해라 라고 했던 디버그 출력물들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함께 나오면서 이 결과를 통해서 개발자가 디버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